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마음으로는 아직 청춘인데 돌아보니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데 그 말대로 저도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 즐겨 듣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미없어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총명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고 공부도 곧잘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딸한테 많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나마 공부를 잘한다고 여자 상업고등학교에는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여자 형제들은 다들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요. 중학교 때 선생님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도 진학해보라고 권했지만 집에서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빨리 시집을 가던지 아니면 취업해서 돈이나 벌으라고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가게 된 학교에서 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데 저는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면 저도 흥미를 못 가졌을 텐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보니 잠잘 시간도 아까웠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할 수 있는 고등학생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옥이라는 친구와 단짝이 되어 함께 다녔지요. 미옥이는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긴 친구였어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얼굴이 예뻐서 모두들 시집 잘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라서 미옥이의 예쁜 얼굴이 항상 부러웠지요. 하지만 미옥이는 난 오히려 네가 더 부러워. 넌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도 다들 너만 좋아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부러워한다고 하더니 저는 미옥이의 예쁜 얼굴이 부러웠고 미옥이는 공부 잘하는 제가 부럽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골 동네 여상을 나와서 큰돈 버는 일은 하기가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농협의 격리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이었죠. 그래도 그 동네에 사는 제 또래 여자아이들에 비하면 출세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옥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애에 매달리더니 몇 년 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뻐서 결혼 잘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죠. 친구들은 모두 미옥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자로 사는 미옥이가 많이 부러웠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사는 처지에서 못 벗어났는데 누구는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를 고치다니 뭔가 억울한 생각도 들더군요. 부잣집 사모님이 된 미옥이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선봐서 결혼했는데 그러다 보니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더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자식이 생기고 나니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힘들더군요. 남편도 그럭저럭 벌고 있어서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 투자하는 일을 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주식 투자? 그건 그냥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지 직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만 해요. 라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요즘은 직업으로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졌어. 잘만 하면 매달 월급보다 더 큰 돈 벌 수 있다고. 조금씩 해서 언제 큰 돈 벌겠어. 이참에 퇴직금 몽땅 투자해서 우리도 부자 되어야지. 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면 아껴 쓰라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주곤 했습니다. 큰 돈 벌게 해주겠다더니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오히려 당신 월급 받을 때보다 돈이 더 부족하네요.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러자 남편은 왜? 나 못 믿어서 그래? 내가 틀림없이 큰 돈 벌어다 준다고 했잖아. 닥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틀림없이 올해 안에 대박을 칠 거라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이며 저축해놓은 돈까지 남편이 주식으로 모두 말아먹었죠. 그것도 모자랐는지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쓰는 바람에 빚만 잔뜩 늘어버렸죠. 큰소리 치던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안에는 정말 쌀 한 톨 살 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참 많이 먹어야 될 나이의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징징거리는데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쌀이라도 사야 밥을 해먹을 텐데 돈이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친구 미호기를 찾아갔습니다.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으니 그 정도 돈은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로 친구 얼굴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쉽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기사 딸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미호기는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미호기는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라서 눈에 띄는데 금반지며 모피코트를 입고 있으니 더 빛나 보이더군요. 허름한 옷을 입고 미호기 앞에 있으니 제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호가 많이도 필요 없고 딱 100만 원만 빌려줘. 당장 애 밥 먹일 돈이 없어서 그래. 그 정도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그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게. 그러자 미호기는 100만 원?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나 그냥 빚 좋은 개살구야. 마음 같아선 100만 원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빌려줄 돈이 없다.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만 해도 100만 원은 훨씬 넘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기가 차더군요. 미호기가 곤란해할까봐 일부러 적당한 금액을 부탁했는데 그것마저도 많은 돈이라고 하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안 될까?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 솔직히 너 끼고 있는 반지며 걸치고 있는 옷을 보니 그것만 해도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친구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니? 그러자 미호기가 그럼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려고 반지라도 팔아야 된다는 말이야? 너는 친구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잘 산다고 이렇게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거 다 빌려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왜 나만 보면 돈 얘기하는 줄 모르겠다. 라고 하더군요. 누가 들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달라고 한 것처럼 정색을 했습니다. 겨우 돈 100만 원에 그렇게 말을 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군요. 더 이상 부탁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저는 됐다고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얼마 후 우린 결국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야만 했죠. 세 식구 겨우 누울 수 있는 단칸방에서 사글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주식 투자를 실패하고 난 충격으로 무기력하게만 지냈어요. 우울증이 왔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하더군요. 굶지 않고 먹고 살려면 저라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저는 안 해본 일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 일도 해보았고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해보았지요. 밤 시간에는 목욕탕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식당 일도 많이 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했었지요. 몸이 상하면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이악 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 돈뿐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쌓이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더군요. 남편도 기운을 차렸는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여기저기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래 일했던 식당 주인이 어느 날 제게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게 힘들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아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조건으로 제게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아서 대출을 조금 끼고 식당을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간 일을 하면서 봐온 게 있어서 식당 운영은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요리하는 것도 자신이 있었고요.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하고 싶어서 간판도 바꿔 달고 메뉴도 새로 개발했죠. 목이 좋은 곳이라서 정직하게 만들어서 요령껏 팔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식당은 잘 되었습니다. 그냥 잘 된 정도가 아니라 초대박을 쳤습니다. 입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늘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가게는 줄을 서는 맛집이 되었고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면서 식당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을 긁어 모았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운영하다가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옆 가게로 확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 가게로 옮기고 자리가 많아졌는데도 줄을 서는 사람들은 줄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벌었더니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저는 식당 일보다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야만 했죠. 상고에서 배운 지식으로 장부를 관리했고 덕분에 새는 돈 없이 탄탄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고 인테리어에 투자를 해도 돈이 남아 돌더군요. 그래서 전 남는 돈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한 거였죠. 몇 달 동안 직접 발품을 팔아 매물을 확인하면서 다녔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새들어 있는 세입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 위로는 병원과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고 2층에는 피부관리실, 그리고 1층에는 핸드폰 가게와 작은 술집이 들어와 있었어요. 실내 포장마차 스타일의 술집이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편하게 먹고 가는 분위기였죠. 얼핏 보니 내 또래의 아줌마가 하는 가게 같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술집 주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야하게 차려입고 진한 화장을 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틀림없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미호기가 맞더군요. 너 혹시 미호기 아니니? 나 모르겠어. 같은 고등학교 나온 정숙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내 말에 미호기도 기억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상황이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만났던 미호기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더군요. 야한 옷과 진한 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고생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래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미호기가 조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땐 그렇게도 미웠는데 막상 오랜 친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암튼 그렇게 우린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로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죠.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반가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반가웠던 마음은 실망으로 바뀌더군요. 미호기는 언젠가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 받고 가게를 하라고 할 수는 없었지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더니 너는 친구 사이인데 그거 조금 밀렸다고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 너도 알다시피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나도 줄래야 줄 돈이 없다. 그러지 말고 정수가
친구 좋은 게 뭐니? 나 월세 반만 깎아주면 안 될까? 라고 하더군요. 장사가 안 되긴 니네 가게 손님 많은 거 다 봤어. 그 가게 원래 월세 올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해. 그러자 미호기는 버럭 화를 내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술집 하는 가게 월세를 좀 깎아주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는데 그 집 주인이 당신 친구라며? 형편 안 좋아 보이던데 월세 좀 깎아줘도 되지 않을까? 우린 어차피 돈 많으니까 월세 좀 적게 받아도 상관없잖아. 혹시 미호기가 당신한테 월세 깎아달라고 부탁했어? 걔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예전에 우리 힘들 때 나 돈 빌리러 미호기한테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왔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예전에 미호기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지금은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끈질긴 남편의 설득에 저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데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죠. 사실 저도 옛 친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일이니까 잊어버리라는 남편의 말도 맞는 것 같았죠. 그렇게 미호기는 원래 내던 돈의 절반의 월세만 내고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내가 잠이 들면 어딘가로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몇 번 그러는 걸 보고 한밤중에 어딜 가냐고 물었더니 내가 요즘 불면증이 와서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들어왔어. 라고 하더군요. 한밤중에 무슨 운동이냐고 했더니 당신은 신경 쓸 거 없고 정 거슬리면 그냥 각방 쓰자.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기 싫어서 그냥 그러겠다고 했죠. 하지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가길래 몰래 뒤따라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불 꺼진 상가 건물로 가더군요. 다른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는데 미호기의 술집에서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로 미호기의 술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가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마누라가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괜찮아요. 정숙이 그 기집애 곰 같은 성격이라서 눈치도 없어요. 학생 때도 공부만 잘했지 요령이 없어서 친구들이 뒤에서 다 흉보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리 좀 와봐요. 그 말을 들은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잠겨있던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남편과 미호기는 소파 의자 위에서 옷을 다 벗고 뒹굴고 있더군요. 제가 나타나자 둘은 그대로 굳어서 눈만 끔뻑끔뻑 하더군요.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마침 김치통에 깍두기가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김치통을 들어 두 년놈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미호기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너 불쌍해서 월세도 깎아주자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언제부터 둘이 붙어 먹은 거야? 그러자 미호기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서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미호기는 한 번도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대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나 때문에 항상 비교당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전생의 악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더군요.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평생 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그런 꼴을 본 이상 미호기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가게를 빼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미호기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계약 기간 안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마음대로 해보라며 가게를 빼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랑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어차피 재산은 전부 내가 번 거라서 남편한테 받을 위자료도 없더군요. 평생 한심하게만 살았던 남편인데 이제라도 갈라설 수 있어서 그걸로 됐다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상가 건물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는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식당 운영도 매니저에게 맡기고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고생한 거 보상받고 싶어서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면서 재밌게 지낸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